노상원. 사람들은 그를 광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육사 상위권 졸업 후 정보요직을 섭렵한 치밀한 엘리트 정보맨입니다. 그의 수첩은 앞사람의 말을 받아 적은 전형적인 내란 회의록이며 그 끝엔 벤조디아제핀 같은 약물로 자백을 조작하려던 잔혹한 고문 설계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를 기만한 노상원의 실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불쇼 대기 화면에 계엄 관련 영상이 아직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글들을 올려요. 예. 뭘 그만합니까? 아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관련해서 피해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바로 최강욱 피해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이제 노상원의 수사 2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거기에 절대 고문 막 많잖아.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네. 케이블 타이 많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선관위를 장악한 후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박선원 의원이요. 자백 유도제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백 유도 약물을 활용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진짜 끔찍한 폭로였는데 그때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잖아. 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 맞아요. 너무 허황되다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예,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내란 특검이 문건을 확보를 했던 거야. 맞아요. 그 확보한 문건을 박선훈 의원이 공개를 했던 거고요. 예. 문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고 자백 유도제 딱 쓰여져 있죠. 네. 그리고 사용 방법.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냥 맞지? 이런 식으로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밑에 약물도 다 적어놨어요. 약물 종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국방부 특수본에서 문상호가 뭐라고 진술했냐?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령부에서 문건 작성했어. 네. 그런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문상호한테 줬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문상호도 지시가 있었다는 걸 자백했지. 네. 근데 이 문건을 노상원에게 줬다는 아직 진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은 이제 그렇지. 왜냐면 네. 지시받았다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네. 와. 아니 이게 진짜 무슨 18세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무슨 마루타한테 하는 것도 이거 아니고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자백 유도제라고 하니까 그냥 약물을 먹이나? 근데 이게 그냥 약물이 아니라 무슨 향정신성, 그 맞아요. 마약 성분,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 자기가 막 섞어가지고 네. 그냥 무슨 그 정체불명의 괴 약물을 만들어서 그걸 먹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시민들은 다 적이라는 거죠. 와. 적군에게 지금 하는 거를 그대로 쓴다는 거니까. 근데 전시에 적군에게도 이거 또 못하게 되어 원래 있대요. 그러면 안 못하도록 되지. 되어 있고 이건 안 정말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좀 끔찍한 일이죠. 와. 아니 정말 이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안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엄 그만 얘기해라. 아, 이거는 진짜 안 돼. 진짜 이거 안 돼. 아직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방첩사로 가볼 텐데요. 방첩사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 법무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이미 작성을 해놓고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이른바 이제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문건도 몇 번 얘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요런 이제 문건이 있었잖아. 예, 저기 보면은 사람이 다 씁니다. 예. 이게 이번에 JTBC를 통해서 이게 또 저희는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네. 이제 JTBC를 통해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이거 폭로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손으로 쓰게 한 거는 기록을 서버에 타임. 남기지 않기 그렇지. 위해서. 보안을 네. 그때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요게 이번에 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아니라 민간인도 사찰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방첩사 내부 매뉴얼을 보면 거기 딱 나와 있더만. 자, 방첩사 내부 매뉴얼입니다. 인사 검증 지원 파트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 위촉 직위 등 그 밖에 인사 검증이 필요한 자. 그걸 민간인이지. 그렇죠. 어. 유의사항 특별 검증 조사 결과 작성 시 부정적 사례와 각종 의혹, 설 등은 누락 없이 반영해라. 네.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진짜 민간인까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읽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내부 저거를 바꿔가지고 저거를 다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건 보여주셨는데 그 손글씨 있잖아요. 네. 글씨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썼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네. 누가 쓴 거냐. 예. 귀여운 글씨야. 그랬더니 이제 그 휘문 출신 사령관이 이제 휘문 후배를 데려다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휘문 출신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거겠죠. 휘문 출신 장관하고. 휘문? 아니 충암 충암. 죄송합니다. 충암. 갑자기 휘문이 나왔어. 휘문 고등학교 충암 명예훼손. 출신들이 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충암. 충암 출신 중령이 그 밑에 있는 소령한테 지시를 했대요. 요거를 양식만 출력해가지고 나중에 근거 안 남게 손으로 써라. 근데 자기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보고하는데 누가 될까봐 그 밑에 있는 여성 저기 장교한테 또 시켰대. 여자 글씨라는 거 저게 그래요? 예쁘게 써야 되니까. 야 엄청나게 그럼 다 특정이 됐네요. 굉장히 신경 써. 그러니까 특검은 누가 썼는지까지 지금 다 특정이 확인했고요. 다 됐네. 그다음에 저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타이핑을 해서 파일로 보관한 게 또 있었어요 따로. 어. 네, 저거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예상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또 열심히 했다는 흔적도 될 수 있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검색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이상한 걸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근데 찾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거를 그 사령관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령관이 감찰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찾아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특검에.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은 그 지금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건들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 엄청 많아요. 예, 예. 와 심각하겠네요. 그거 나오면. 그러니까 특검이 이거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느 날 한 게 아니고 예. 다 준비해서 연습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그 계엄이 12월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근데 그 전해에 그 전에 UFL이라고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라고 늘 하잖아요. 네. 예. 그게 계엄 대비 훈련이거든. 그때 한번 다 연습을 했더라. 와. 특히 방첩사, 국정원 뭐 이런 데는 다 한번 연습을 한 흔적이 있다. 와 이거 그렇게 심각해. 네.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아주 촘촘히 준비를 했던 거야. 맞아요. 됐지?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방첩사의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예. 내란 이후의 방첩사는 어떨까? 이게 문제야. 전혀 바뀌지 않았어. 설마. 지금도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요.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지금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군 와. 통수권자야.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직도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현직 방첩사 간부가 JTBC 카메라 앞에 서서 관련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인원이 있다. 이 인원을 좀 인원하고 친해져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좀 개혁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좀 정치에 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가서 정보를 좀 동원해봐라. 개혁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전부 정보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네, 그런
식의 보고서 부대원에 대해서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는 식으로 미치겠네, 얘기를 진짜. 한 적 종종 있었습니다. 너 일찍이지? 너 이재명 찍었지? 라면서 기본적으로 좀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은 뭐 자유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든가 또는 뭐 극우 유튜버를 자기가 시청한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가르친다던가. 요게 올 초입니다. 이게 내란 유전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럼요. 합니까? 이 네, 발본색원 해야 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증언에 좀 간부도 나오고 했지만 예. 제가 듣기로는 방첩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경우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런 점들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항상 그 극우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워서 지킨 나라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계엄에 가담한 자들을 주로 보면 방첩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만들 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을 다 보냈거든요. 일선 부대로. 내보낸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상당 부분이 복귀합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터지니까 또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모여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근수근거리고. 수구수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쿠데타 세력의 중심들이 다 육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본인의 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해. 네. 그러면 그러느니 나는 그냥 윤어게인에 붙는 게 앞으로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을 하는 장교들이 여전히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분위기도 퍼뜨리겠네요. 그렇죠. 야, 우리 네, 육사 네. 출신 지금 다 원래 끝났어, 군대는 이러고 우리가 막. 주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거든. 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헌법 존중 TF라고 해가지고 내란 세력을 다 이제 걸러내고 징계하는 이런 TF를 했는데 네. 여기서 다 잘 걸러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안규백 장관은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네.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문건 얘기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 90년대 작성됐다가 지금 거의 30년 만에 작성이 예, 됐다는 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작 비문이라고 볼 수 있는 문건인데 예. 보통 이제 정보사에서 공작 비문이라고 작성해서 이제 작성해서 특수처 안에 보관한 문건은 실행을 의미합니다. 실행이다. 예. 문건이 만들어졌다면 실행할 거다. 예, 아하.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작전만 했었지 문건을 실행한 적이 없고 예. 90년대 초까지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건만 작성해 뒀던 겁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이제 노상원이 30년 만에 다시 작성하라고 하니까 노상원이 부활시킨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면 노상원은 이때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럼 이들의 목적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예. 이 일종의 뭐 고문용?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이 내용을 3개월 전에도 기사를 썼었는데 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인정을 유도하는 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었다.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아하. 라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형태로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선관위 직원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먼저 협상을 시도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뭔가 고문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고 예.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은 이 자백유도제 문건에 써인 걸 쓰겠다는 이런 예, 3단계에 걸쳐가지고 예. 지금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만들어 하잖아요. 놓은 거죠. 네, 이미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준 예.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짜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쓸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예.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아까 3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해하기 힘든데 이게 지금 이 문건이 나온 것을 네. 지금 노상원이 뭐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만 수사 2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직제에 없는 거잖아요. 없죠. 밖에서 만들어서 무언가 이런 고문을 한다든지 뭐 누군가의 자백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군가를 족치는 자리다라고 예. 본다면 지금 이거를 특검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예.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문건이 나왔으니까 예. 누군가가 만들어서 보고 받은 사람이 나온 거니까 예.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어. 그리고 이미 작성자하고 논의했던 사람들까지 특정이 됐어요. 네, 제가 일단 종합특검팀에다가 실명은 다 말씀드려 놓은 상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게 내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인 집단들이 있었죠. 윤석열을 필두로 한 그 내각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있었고 뭐 그들의 한 덩어리가 있고 예. 사실은 또 한 덩어리는 군이잖아요. 이 군에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 하면서 군 밖에 있었던 노상원까지 여기를 이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다리가 됐던 건 김용현이었을 것 예. 같고요. 그 외에 검찰 집단이라든지 뭐 또 다른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건데 군 내부에서 가장 어찌 보면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영역들이 벌어진 데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참나. 어떤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저는 좀 헛소리인 게 모를 수가 없는 거 네. 아니냐고. 아니 문상호가 직접 국군 수도병원 가가지고 이 약물이 있는 점을 체크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 부관이랑 같이 가서 어허. 헛소리죠. 자기도 뭐 뭔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12.3 내란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이런 것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소 희화되거나 좀 우스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윤석이 너무 어설펐네, 뭐 맞아요. 롯데리아에 모였네라는 네.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외피를 조금만 벗겨놓고 보면은 되게 심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예. 실현이 될 뻔했던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와서 그걸 비웃으면서 조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건가 싶고.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죠. 예. 끔찍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 벌어져서 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보도로 접하는 거라든지 들려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그런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보면 쥐도 새도 모르게란 말이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를 그게 성관이 직원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누구도 뭐 이렇게 명단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 버거보살 뭐 롯데리아에서 회의했다 그래서 뭔가 희화되고 다른 데서 그렇게 소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 육사 다닐 때요. 예,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노용래 시절에. 네. 그 문상호 전 사령관도 육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보계통으로 빠지는 그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군에서 브레인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나. 그래서 저는 어제 JTBC 보도 거기에서 나왔던 이 문건에 써있던 이 문장이 되게 섬뜩하게 느껴졌는데 예. 이 자백유도죄 관련해가지고 스트레스와 고문을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 약물을 투입해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그렇죠. 적었대요. 이게 네. 와 저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적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정말 만에 하나 실행이 됐다면 누군가는 이 스트레스와 고문을 받고 약물을 투입 당해서 무저항 상태에서 억지로 지금 잘못된 말을 협박다 유도당하는 건데 예. 이게 21세기 인권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군 엘리트 출신들이 너무나 대담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획하고 그걸 심지어 성문화하고 남겼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번 사태에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파헤치고 징계하고 징벌하지 않으면 언제 반복될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군 내부가 예. 이번에 방첩사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 방첩사 스토리는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뭐 이재명을 찍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일종의 사찰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JTBC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현역 군인 그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언론사인 JTBC는 방첩사에도 입장을 물어봤겠지만 그런 적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군 내부에는 아직도 이 기운이 남아 있는 걸까요? 이게 방첩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허. 저도 이제 여러 군 조직으로부터 좀 듣고 있는데 정보사는 방첩사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 지금 가장 이제 특권 부대라고 했던 데가 이제 휴민트 부대잖아요. HID. 예. 거기가 이제 정보사 산하가 아니라 뭐 국방정보본부장 산하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예. 장관 산하로 갈지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가 않았는데 우리 그 지금 정권이 바뀌어 와서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작살나게 생겼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드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체가 확정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해군이든 해병대든 육군에서 이제 파견을 오신 분들이 다시 이제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제 뭐 대통령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날아갔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 현직 그 군인이 JTBC에다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다.
아니 그 예전에 조현천이라는 인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계엄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만들었었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려고 했더니 도망갔었죠. 이 도망갔던 인물이 언제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윤석열 들어서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내란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권은 바뀌더라도 군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뭐 장성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계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향후라고 해서 이게 만심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내란 청산 지겹다.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국민의힘도 툭하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는 접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한가한 소리입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아직 내란 청산을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고 아직 밝혀야 될 것도 또 많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단함으로써 역사에 이런 걸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이 12.3 비상계엄 한 지가 언젠데 저는 이런 보도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청산할 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당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범죄의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등의 일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건에는 협상과 포섭 1단계, 2단계 신체적 고문, 3단계 정신적 고문, 4단계 자복 유도죄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입니다. 벤조디아제핀, 이것은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전향성 기억장애라고 합니다. 사람을 멍한 상태로 만들어 수능적인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싫다, 아니다, 나는 변호사를 원한다 이런 말조차 기본적인 권리 주장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김영현과 그 일당이 이 실행을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계엄을 앞두고 비상계엄 준비를 하는데 혼자 궁금해서 작성한 문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특검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국회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입니다.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란을 일으켰던 군부가 자백유도죄를 검토했었다라는 문건을 공개했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저런 문건을 공개했을 때는 당연히 정부에서 검토했던 문건이겠거니 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죠. 사실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우리가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나왔을 때도 너무나 끔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끌려가서 케이블 타이에 손발 묶이고 야구방망이로 얻어맞고 진술 강요 받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때만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당시에 이 자백 유도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던 사람은 노상원이다라는 얘기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자백 유도죄가 검토됐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실제 문상호 전 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백유도제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된 약물엔 신경 전달 물질의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마취제와 신정작용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전쟁통에 그리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자백유도제가 사용됐었다 이런 주장은 있지만 실제 사용됐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하기로 하고 계엄 후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끔찍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맡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다.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다. 예를 들어서 내란이 성공해서 지금 이 순간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상원 자체가 이런 기획을 했다면 그 스스로 내란의 끔찍한 고문 기획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근한과 무엇이 다르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특검은 조만간 문상호 전 사령관을 소환해서 관련 내용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